반갑습니다. 오늘 강의하게 될 나다움 인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안상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관계 리더십의 가장 기본부터 먼저 알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관계를 누군가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과 나와 관계가 좋아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경우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나요? 이 옆에 사람과 나와 관계가 좋아. 보통 말이 잘 통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잘 들어주거나 이런 경우가 제일 많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뜻에 잘 따라주느냐죠. 이 기준이 이 사람과 나와의 좋은 관계다라고 표현할 때 많이 쓰죠. 옆에 사람은 나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잘 안 통하니까 나쁜 사람, 이제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판단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조금 더 그럴 때일수록 우리 관계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,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. 그래서 첫 번째가 정서 관리하자. 자기 감정, 자기 심리 상태, 이런 자기 내면을 관리하는 게 하나가 있고, 두 번째는 대인 감수성이라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내가 좀 읽어보자. 그래야 공감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요.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, 네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갈등 관리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처음에 자기 정서 관리겠죠. 정서 관리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 것, 그 다음에 이 기반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고 소통하고, 그 다음에 이 소통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고,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시작은 좋다 나쁘다라는 관계보다는, 그 설정보다는 건강하냐 그렇지 않냐라는 쪽으로 해서 계속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자,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. 이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그 관계를 넘어서 이제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하는데,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장점을 찾는 거예요.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팁이 최대한 좋은 쪽의 밝은 면을 보고자 한다는 거죠.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것에 집중해서 서로가 관계가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는 것보단 그래도 이건 잘하지 않아? 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자꾸 내가 봐준다면 그래도 좀 더 관계가 건강해진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. 근데 항상 그게 그렇게 그 좋은 면만, 긍정적인 면만 본다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. 그래도 염두에 두고 한번 노력하는 거죠. 첫 번째 팁입니다.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 번째 팁, 장점을 본다. 그리고 상황에 있어서는 밝은 면을 보고자 한다.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팁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?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. 이렇게 보기에. 제가 그런가요?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. 아직 그런 얘기들 많이 안 들어본 상황에선. 그러면 그럴 때는 제가요? 이렇게 하고 멈출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.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? 혹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궁금하다. 그러면 나름의 기준이 있거든요.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다양한 어플을 잘 써. 이런 걸 보면은 못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마트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 그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, 항상. 스마트하다라는 그 어떤 기준이라는 게 대개가 그냥 나랑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런 식으로 상대를 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.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잘 쓰면 스마트하다. 그러면 스마트하다라고 생각한 그 상대방의 의견을 제가 존중해주는 쪽으로 가면 또 관계가 건강해진다는 거죠. 그래서 두 번째 팁은 상대방이 나에게 의견을 줬을 때 그 의견을 우선 수용한다는 거죠.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하고 일단 받아주고,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기면 좋지 않겠나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저는 이제 애니어그램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애니어그램 들어보셨죠?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는데, 이 성격을 규정 짓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사고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. 다르게 얘기하면 정보 처리 방식. 어떤 분들은 내가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. 뭘 하려면 좀 신중해지죠. 어떻게 해야 되나?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저렇게 하는 게 맞나? 이런 분들은 보통
이제 사고 중심이라고 합니다. 앞에서 강사님이 자 이렇게 만듭시다 그러면 어허 하면서 이제 바로 막 행동을 막 해요. 요분들은 이제 장형이라고 해서 본능 중심으로 좀 빠르게 행동한다, 직관적으로 행동한다. 그리고 요분들은 그런 행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움직이다 보니 신중하다, 좀 느리다, 대신에 꼼꼼하죠. 마지막 이제 남은 요 2번, 3번, 4번인 분들을 가슴령이라고 불러요. 그래서 이 가슴령인 분들의 사고 작동의 원리는 감정 처리예요. 감정. 근데 감정이라는 것이 나 혼자 있을 때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. 대개 이 감정이라는 것은 상황과 관계 속에서 오거든요. 같은 상황이어도 누구랑 같이 있느냐, 그리고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더 신뢰 있고 돈독하고 호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감정형인 분들은 그 사고하고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지라고 따지는 거예요. 먼저 친하냐 덜 친하냐,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. 호감이 되냐 아니냐, 신뢰하냐 아니냐, 이런 관계를 따지게 되고, 그런 관계를 따지게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 이미지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. 그러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지? 라고 이미지에 신경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행동을 결정할 때 승낙과 거절을 할 때 거절이 쉬울까요? 어렵죠.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려워지는 거예요. 점점 더. 그래서 주로 승낙을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내가 을이면 더한 거죠. 이제 이 방식이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결국은 스타일이 나오겠죠. 그 스타일이. 어떤 분들은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좀 절차와 어떤 매뉴얼이나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진행하고 싶어 하고, 또 어떤 분은 그런 절차를 지키고 매뉴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건데 좀 흥이 나야 되지 않겠어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런 차이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이 다름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이제 또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팁입니다.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장점을 보자, 제가 말씀드렸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의견을 주었을 때 우선 수용하자. 바로 반박하는 것보다는 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라고 수용한다. 근데 그 수용하는 수용성을 넓혀주는 게 바로 이 다름에 대한 이해예요. 네.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내가 많이 할수록 아 그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, 그래 뭐가 이유가 있을 거야, 이렇게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. 장점을 좀 보는 거, 그런 거 말씀드렸죠. 기왕이면 장점을 본다, 그리고 다름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본다, 그리고 공감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쉬운 리액션 방법이라도 내가 한번 해본다.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정 처리를 하고 또 상대에 대해서도 감정을 읽어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잘 읽어내기 위해서 더 필요한 기본 조건은 우선 내가 몸이 건강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돈독하게 해서 정서 관리를 해놔야, 그래야 내가 업무에도 집중하고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와 상대방에게도 집중할 수 있다.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